예. 자, 8.15를 맞이해서 이 대통령이 시원시원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열받으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이 부자 감세 해주느라 나라 곳간이 거덜나지 않았습니까? 응. 부자 감세 해주고 지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외 순방 다니느라 곳간이 다 비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재정 확충 필요성이 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미환수 친일파 재산 1,500억 원 추가 환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 발행 증세 전에 우선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친일파 후손의 불법 매각된 재산 환수 사례를 재점검한다고 합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현재 미환수 재산으로 특징되어 있는 게 1,500억입니다. 1,500억 원. 근데 이것들이 그 옛날에 일제 치하,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 하에서 막 이렇게 받아 처먹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에서 경매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속 재산으로 돌려친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수십조, 수백조 원이 될 텐데. 진짜 수백조 원일 것 같아요. 남이섬만 돌려받아도 그게 얼마겠어요. 네? 남이섬 유원지를 친일파한테 네 거 해라고 해준 사람이 누구다? 나경원이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 나경원이가 무슨 광복절에 부끄럽다, 동기 조국이 풀려난 그 광복절에 부끄럽다는데 우린 네 자신이 부끄러워요. 네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 이 친일파 매국노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 받기로 한 돈들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봐준 거예요. 요거는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재산을 뭐 매각을 하든 압류를 하든 공매를 치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징수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빨리 받아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게다가 2005년에 제정된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서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뺏었어. 야. 뺏었는데 이 뺏은 재산을 얘네들이 그럼 나 돈 주고 살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팔아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도 부여되고 재산을 필요로 하는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내 다른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새끼들한테 싼 가격으로 그냥 헐값에 던져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추적을 해갖고 찾아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내란범들에 대한 소탕이 끝나고 나면 불법적인 범죄 또는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한 재산에 대해서 내란 세력 재산 환수. 그렇죠. 왜냐면 내란 세력들한테는 우리 전 국민이 다 10만 원씩도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 국민이 돌아서 들어가면 그것만 하더라도 5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을 다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한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서 못 건드리게 만들어놔야 돈 아까워서라도 앞으로 내란 같은 짓거리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가 좋아져서 그렇지 내란이면 옛날 같으면은 역적 모의 아닙니까? 삼족을 삼족을. 구족이래요. 구족이래요? 네. 구족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 목이 잘려가지고 저기 광화문에 걸려야 돼요. 흉수에서 쫙 걸어놔. 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윤석열 3년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은 칼 들고 나가서 직접 썰 사람이에요. 네. 나 녹슨 칼로 주세요? 아니면 네. 빵 칼로 주시든지? 거기 플라스틱 케이크 칼 드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라 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달 말로 해갖고 재정 지출 수입에 관련된 예산안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각 부처가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이게 말이죠. 기재부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내년에 쓸 돈이 예비로 얼마가 있다. 이걸 알려줘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쓰고 신청하는 부서들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통박을 돌려갖고, 아, 돈이 없다고 하니 너무 크게 달라고 하면 잘리겠구나. 요게 적정선이라고 줄여서 가야지. 뭐 요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거를 비밀에 붙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예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꽁치고 딱 갖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청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 맘대로 깎는 거야. 그럼 너 돈 얼마 있는데 안 가르쳐줘.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 아니야. 지 돈이야? 나라 돈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앞으로 공개하시죠. 공개합시다. 뭐 문제될 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산이 공개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재부가 지 멋대로 그동안 나라 재산을 지 개인 재산처럼 안 가르쳐줘 이러면서 이거를 비밀리에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가 이제 조만간 해체되기도 할 거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에 50억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법 이런 것들도 지금 기재부가 다 사실은 전부 다 주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50억 이거를 땡겨가 5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갖고 이제 민주당 측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기재부가 이러는 걸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욕을 좀 먹어라. 국민 지지율 떨어져라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이따위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싹 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싹 다 갈아쳐야 되고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재부를 분리한다든지 그 이외에 뭐 권한 축소를 해갖고 아예 기재부 자체의 기능을 통일실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한 것이다. 이 자동지급으로 전환하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이래서 포퓰리즘으로 몰리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제 오전에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관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그런데 왜 굳이 신청제도를 운용하느냐. 정부와 사회라서 다 알고 있는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지급이면 사실 행정기관이 확인 조사할 책임이 생기고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이걸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갔더니 그 신청 기간이 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에 절차가 복잡해요. 의사는 서류도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뗄 수 있는 서류면 정부 정산화를 통해 갖고 정부가 다 알 수 있는 서류란 말이야. 의료보험 소득증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산증명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국가가 다 오픈해갖고 갖고 있는 데이터 링크 안에 있는 거라서 그걸로 해갖고 딱딱딱 기준 정해갖고 월수입 얼마, 뭐 부양가족 여부 뭐 이런 것들 딱 정리해서 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상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대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증명을 떼러 가는 절차도 불편하지만 맞아요. 또 이런 신청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받고 있다는 게 다 오픈이 돼버려요. 그거 맞아. 학교 다닐 때 그거 똑같아. 자, 급식비 못 낸 사람, 무료 급식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거죠. 그거잖아요. 저는 다자녀 다자녀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 그것 때문에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신청해갖고 뭐 교재비나 무슨 뭐 방과 후 예비비 이런 거 좀 할인받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내가 다자녀를 신청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네. 건건이 있을 때마다 다 가족관계 증명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료보험 뭐 이걸 다 빼갖고 오라는 거야. 그걸 떼서 애한테 학교에 보면 애가 저기 내는 순간 그럼 쟤는 알아. 다문화인가 보다. 또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모여갖고 학부모들끼리 그 리스트 보고 얘하고는 짝꿍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따위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차별을 낳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해외 순방 다니게 그 돈으로 관저에다가 인테리어 하려고 이런 편의주의 자체가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좋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돈을 주면서 뭔가 나라한테 이걸 뭐라 그러지? 빌붙는 느낌? 부채감을 느껴야 되는 거?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장해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고 그런 거 싫어서 아이씨 신청 안 해. 안 해 이러고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이구나라는 거에서 뭘 많이 했고 막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이런 작은 것들을 먼저 챙기는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점에서 너무 제가 그 대상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